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의 저는 장민정입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더불어 건강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만성질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관절염. 특히 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연간 환자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서면서 고령층 삶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노화와 함께 찾아온 퇴행성 관절염 치료법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의 고민도 듣고 있습니다. 무료 문의 전화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무릎에 대한 고민들 또 어깨에 대한 고민들 저희 쪽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관절 건강의 초고령 사회에 돌입하면서 가장 걱정이 많은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오래 살아도 관절이 이게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내 다리가, 내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통증 때문에 나이 들어서도 고통 때문에 고생하신다고 하면은 그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부터 덜 아플 때부터 미리미리 관리받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평소에 혹시라도 관절 때문에 아프고 불편한 상황이 있었다고 하면은 오늘 최대한 그거에 대한 좋은 정보와 함께 평소에 궁금한 점이 있었다고 하면은 전화 주신다고 하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궁금한 점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무릎 관절염 연간 환자 수가 300만 명 넘어섰대요. 진짜 많은데 네. 그만큼 진짜 고령층에는 누가 무릎을 잘 관리했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이 많은 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퇴행성 관절염 대표적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네, 아무래도 관절염은 초기와 중기, 말기로 이렇게 단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이제 관절이 아파서 이제 정형외과나 의원을 가게 되면 가장 먼저 찍는 것이 이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뭐를 판단한다고 하면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줄어들었냐, 그거에 따라서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게 됩니다. 초기에 한 1기나 2기 정도 되는 초기 단계의 관절염일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인 약물 치료나 보존적인 치료를 통해서 연골 주사나 이런 운동요법, 간단한 물리치료로도 충분히 증상이 좋아질 수가 있지만 보통 2기에서 3기, 3기에서 또 이제 4기로 넘어가는 그런 좀 더 중기를 넘어서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내 증상 자체도 이게 쉽게 약을 먹고 연골주사나 이런 주사를 맞아도 효과가 없고요. 물리치료를 받아도 증상이 호전이 없어서 잘 안 낫고 왜 이렇게 통증이 오래 가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좀 진짜 중요한 시기라서 이때 더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좋은 방법을 통해서 이 병의 진행을 막아야 되는데요. 이러한 의술들이 지금 현재는 많이 발전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좋은 주사 치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이런 치료를 통해서 초기에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혹시라도 관절염이 이제 4기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아주 심한 4기, 오른쪽 사진처럼 아주 심한 4기인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을 해야겠지만 4기 초기에는 비교적 좀 간단한 줄기세포나 이런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기 무릎을 살리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릎 아프다고 반드시 수술하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수술하라고 할까 봐 병원 가시는 거 차일피일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비수술적인 치료법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중에서도 주사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수술 치료하면 주사 치료로 먼저들 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정말 그냥 주사 치료가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어떤 걸 맞아야 할지 되게 고민되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환자분들이 이제 어떤 주사를 맞았는지를 잘 모르고 그냥 덥석 놔주니까 그냥 맞고 왔어요. 네. 근데 어떤 주사인지 모르겠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제는 자기 몸에 대해서 내가 어떤 치료를 받고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지를 나도 같이 참여해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고 같이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내가 어떤 주사들이 있고 이런 어떤 주사들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 흔히들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갔을 때 가장 많이 맞는 주사 중에 하나가 뭐 6개월에 한 3번이나 5번 나눠서 맞는 연골 주사, 히알루론산이라는 연골 주사가 있는데
있는데요. 이 연골사는 말 이름대로 연골을 마치 재생시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연골의 윤활유 역할, 연골의 한 성분으로서 이 관절을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코팅해주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부드럽고 관절이 좀 원만하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연골 자체가 심한 손상과 함께 금이 가거나 떨어져 나갔을 때는 이게 큰 도움이 되질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사 말고도 이제 염증이 심하거나 통증이 심할 때 저 통증만 좀 가라앉혀 주세요라고 할 때 흔히들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같이 맞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스테로이드는 다들 알다시피 뼈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이 연골의 염증을 가라앉히긴 하지만 근본적인 재생을 할 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병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임시방편 치료를 하면은 안 되고요. 좀 더 근본적인 이 PDRN이나 이런 조직 재생에 도움이 되는 인대 강화 주사나 증식 주사와 같은 이런 주사들을 통해서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 몸을 보존하면서 더 악화되지 않게 막을 수 있는 좋은 주사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주사들을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치료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연골 주사는 많이들 맞아 보셨을 것 같은데요. 큰 효과를 못 보셨다면 이제 조직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치료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식 주사 치료가 그런 주사 치료인 것 같은데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네. 증식 주사의 치료의 원리는 우리가 무릎 관절이나 어떤 관절이든 간에 인대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인대는 상당히 무릎 관절이나 이런 관절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효과와 함께 늘어나지 않는 조직인데요. 힘줄과 착각을 할 수 있지만 그 힘줄과 달리 그 인대라는 조직은 통증을 상당히 많이 유발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정밀 검사를 통해서 어느 부위의 인대가 어떻게 손상이 되고 이게 치료가 가능한 정도인지를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검사와 함께 진단이 됐으면 거기 부위에 정확하게 약제를 주입하면서 초음파나 이런 걸 가이드를 통해서 주사를 주입하면서 염증 반응을 일시적으로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고 나면 하루 이틀은 조금 더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사가 뭐 잘못됐나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이 치료의 과정입니다. 약도 쓴 약을 먹으면 몸에 더 좋다는 얘기가 있듯이 이 증식 주사도 마찬가지로 1, 2일 정도는 아플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반응이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새로운 조직을 재생시켜서 무릎 관절을 튼튼하게 해주는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고요. 이거는 4에서 5회 정도 반복하면서 치료하면서 이 누적이 되면서 더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증식 주사 치료 주사 한 대 맞는 정도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 건지 이 치료의 특징들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주사니까 장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통증이 갑자기 너무 아파서 걷기가 힘들고 통증이 심한데 나는 일을 해야 되고 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좀 가라앉힐 수 없을까? 그러면서 이제 간단한 통원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치료들 대부분을 원하시는데 네. 이 간단한 주사를 했기 때문에 당일날 통원으로 해서 치료가 가능하고요. 흉터가 주사 바늘밖에 없기 때문에 흉터가 없고 또 안정성은 이미 검증이 돼서 특별한 부작용이나 이 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후유증으로 엄청 고생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관절염이 악화되면서 가족 만성적으로 자꾸 재발하면서 통증이 재발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인대염증인데 그 인대염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한다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치료의 범위 또한 우리가 어떤 무릎, 어깨 말고도 인대를 감싸고 있는 모든 관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누적해서 다 나을 때까지 치료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증식 주사 치료 실제 치료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무릎이 좋아지셨을까요?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중반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계단을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내가 무릎이 많이 망가졌구나 깨닫게 네. 되시고 네. 증식 주사 치료를 받아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어머님 같은 경우는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계단을 오를 때 갑자기 시큰거리면서 통증이 와가지고 주변 어르신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뭐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인공관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다들 겁을 네네.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면서 이게 진짜 내가 이제 때가 왔구나. 내가 수술을 해야 되나 하고 걱정하면서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계단을 걸을 때 오르막 내리막 양반다리 할 때 시큰거리면서 무릎의 앞쪽에 심한 통증을 유발했던 거예요. 그래서 통증의 양상이나 그 정밀 검사를 통해서 왼쪽 MRI 사진을 봤더니 뼈의 부종과 함께 연골이 살짝 금이 가고 떨어져 나가고 있는 초기 단계였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연세는 있으시지만 이 정도면은 충분히 주사 치료가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어머니하고 상의하고 주사 치료를 4회 정도 반복해서 시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붓기랑 시큰거림이 없어지고 이제는 통증도 많이 가라앉아서 4회 치료만으로도 오른쪽 MRI 사진처럼 붓기가 많이 빠지면서 이 움푹 파였던 연골이 어느 정도
아물어지면서 상처 연고를 잘하면서 아주 잘 아물어서 통증 없이 잘 지내시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자, 설 연휴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때 무리하시면 안 좋던 무릎 더 아파질 수도 있는데요. 관련된 고민들 오늘 저희 받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고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